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부선 상행선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부선 하행선을 따라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전의 은흥적인 거리를 찾아 충청인의 표심을 공략하며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누가 바꿀 수 있다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부선 상행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전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사드 배치를 언급한 윤 후보를 의식해 아내의 고향이자 처가에 충청의 사위가 위기를 조장하는 사드 말고 성장과 평화를 선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몰빵 시대는 지났다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충청권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이재명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공약 이행률이 95% 이상이라는 역사를 만들었다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시민에게 경부선 하행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충청의 아들임을 내세웠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첫 번째 방문지였던 대전을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도 다시 찾아 무너진 민생을 챙기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전 시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과학을 대한민국 국정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만들고 제2 대덕특구 조성과 중원 신산업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대전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과학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해 국방혁신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습니다. 향후 5년간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충청권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충청 민심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577명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457.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병원에서 환자 등 9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63명으로 늘었고, 유성구 요양원에서도 입소자 2명과 직원 2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충남에서는 공제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으로 1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69명에 달하고, 부여의 한 병원에서도 5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69명을 기록하는 등 하루 사이 2,219명이 신규 확진됐고, 세종은 415명이 추가됐습니다. 3월 새학기부터 충남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교실, 고등학교 3학년과 특수학교, 6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등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600명 초과 학교는 학교별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학교장이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학생 확진자가 3% 이상 나오면 등교 중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세종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정상 등교를 결정했으며, 최계준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된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선제 검사 후 등교토록 한 교육부의 방침과 관련해 본인과 친구의 건강을 위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 배포해 주 2회 실시하는 방안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지 검토 중이며, 대전교육청은 내일 등교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혐의로 서북구 성정동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종업원, 접객원 등 17명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주점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하지 않는 척하며 후문을 통해 손님을 은밀히 유치한 혐의입니다. 세종시가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관 건물을 새로 짓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상가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곳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별관을 또 지을 필요가 있냐는 건데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별관을 조치원읍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세종시 환경녹지국. 본관 건물에 공간이 없어 시청 주변의 상가 건물 2개 층을 빌려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460여 명으로 본청 정원의 40%가 넘고 민원인들도 본청과 외청을 여러 번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시청사 서측 주차장 부지에 1,0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별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올해 설계비 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별관 신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청 인근 보람동 상가 공실률은 60%대로 세종 도심 상권 가운데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옮기게 되면 공실도 생기고 또 상가에 이제 사람들도 조금 마음이 좀 아쉬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도 별관 신축 대신 빈 상가 건물을 매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건물을 매입을 해서 신축 비용도 좀 아끼고 그다음에 상가 활성화 그런 그 공생의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세종시는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상 건물 용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상가 건물을 관공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상업 기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관공서는 공공청사잖아요. 지구 단위 도시 시설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용도가 달라요. 이런 가운데 원도심 살리기 차원에서 별관을 조치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세종시청 별관 건립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진 가운데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태안과 당진, 서산과 보령, 서천과 홍성 등 충남 6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곳에 따라 하루 종일 눈발이 날리고 있으며 내일 아침까지 충남권 남동 내륙 지역엔 1cm, 그 밖에 충남 지역에는 1에서 5cm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발은 내일 밤까지 흩날리겠고 모레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쯤 차츰 맑아지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대전 서구의 한 유아 영어학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서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20대 교사 A씨가 5살 여아의 옷을 잡고 끌면서 책상 부위에 얼굴을 부딪히게 해 아이가 얼굴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아동범죄수사대는 해당 학원 CCTV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아동에 대해서도 폭행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 판매 점포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2차례에 걸쳐 고가의 아이스크림 등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과학관이 서울과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대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문을 연 어린이 과학관은 기존 전시관과 달리 자연보호 실천 방법과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를 쉽게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 전시 시설물들을 모두 어린이들의 눈높이와 신체 발달 수준에 맞춰 제작 설치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미국 뉴욕과 경기도 평택에 새로운 캠퍼스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의과학대학원을 2026년쯤 과학기술의전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